안녕하세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5번째 편 시작합니다. 그 배는 따뜻한 봄의 어느 월요일 아침에 항구를 떠났다. 하지만 조안나는 출항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욕심이 몰고 온 그 가슴 시린 광경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내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던 그녀의 남편은 전날 밤에 정오가 되기 전에 항해를 떠나야 한다고 미리 말해두었다. 조안나가 다음날 새벽 5시에 깨어났을 때 아래층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분주하게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이 지난번 항해를 떠날 때처럼 9시경에 떠날 거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누운 채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이윽고 조안나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는 남편도 두 아들도 보이지 않았고 비스듬한 책상 뚜껑에 분필로 적은 글씨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거기에 이별 인사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 조용히 떠나요 하고 휘갈겨 쓴 샤드라크의 글씨와 그 밑에 두 아들이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라고 쓴 글씨가 보였다. 조안나는 부랴부랴 부두로 뛰어가서 항구에서부터 저 멀리 푸른 수평선까지 훑어보았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떠나가는 조안나 호의 돛대와 부풀어 오른 돛만 보일 뿐이었다. 그이와 애들이 떠난 건 다 나 때문이야. 조안나는 목 놓아 울부짖었다. 집으로 돌아온 조안나는 책상 뚜껑 위에 분필로 쓰인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라는 글씨를 보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시 가게로 들어서면서 길 건너편 에밀린의 집을 쳐다보는 조안나의 야윈 얼굴에는 묘한 승리의 빛이 감돌았다. 그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우쭐대는 에밀리에게 돈 몇 푼 때문에 굽실거려야 하는 굴욕적인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에밀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녀가 잘 산다고 우쭐댄다는 것은 다 조안나의 자격지심으로 인한 오해일 뿐이었다. 물론 부유한 상인의 아내가 된 에밀리의 생활이 조안나보다 더 호사스러운 것은 사실이었고 또한 이를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쩌다 두 사람이 마주칠 때면 에밀리는 조안나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어느덧 그해 여름이 지나갔다. 조안나는 이제 창문과 계산대밖에 남지 않은 가게를 혼자서 근근히 유지해갔다. 그 가게의 유일한 단골은 에밀리뿐이었다. 물건의 질은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사주는 에밀리의 마음 씀씀이가 조안나에게는 오히려 상처와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행동이 적선을 베푸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길고 음산한 겨울이 계속되었다. 조안나는 책상 뚜껑에 분필로 쓴 작별의 인사말이 지워지지 않도록 책상을 벽 쪽으로 돌려놓았다. 툭하면 그 글씨를 흘깃흘깃 보느라 눈물 마를 날이 없었고 그렇다고 그 글씨들을 지울 마음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밀리의 잘생긴 두 아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집으로 와서 자신들의 대학생활 얘기로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조안나는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처럼 겨우 숨만 쉬면서 살아갔다. 여름 한철만 더 보내면 그들의 항해도 끝이 날 터였다. 돌아오기로 한 날이 다가올 무렵 에밀리는 옛 친구를 방문했다. 조안나가 몇 달 동안이나 남편과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안나는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 없이 에밀리를 맞았고 에밀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에밀리가 비좁은 계산대 통로를 통해 가게 뒷방으로 가는 동안 가게 안은 도도하게 바스락대는 그녀의 비단옷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너는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나는 정반대로구나. 조안나가 말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네 남편과 아들들이 한 재산 벌어서 돌아올 거라고 그러던데. 에밀리가 말했다. 그들이 돌아올까? 나는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어. 생각해보렴. 세 사람이 모두 한 배에 타고 갔는데 몇 달 동안 소식 한 자 못 받았단 말이야. 하지만 아직 돌아올 때가 안 됐잖아. 미리부터 나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남편과 아들 없이 지낸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상해주진 못할 거야. 그럼 애초에 왜 바다에 내보냈어?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그래, 내가 그들을 내보냈어. 조안나가 에밀리를 향해 돌아앉으며 말했다.
그 이유를 말해줄까? 우리는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너는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잖아. 그런 네 모습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어.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네 맘대로 해. 날 미워하든 말든. 조안나, 내가 왜 널 미워하겠니? 얼마 후 조안나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늦가을이 찾아왔으니 샤드라크의 배도 포구에 돌아왔어야 마땅했지만 모래펄 사이의 부두에서는 조안나호와 비슷한 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안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조안나는 난로가에 앉아 있어도 돌풍이 불기만 하면 온몸을 떨었다. 조안나는 예전부터 바다가 무섭고 싫었다. 그녀에게 있어 바다는 여인들의 슬픔을 자랑으로 여기는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치떨리는 존재였다. 그래도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조안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조안나는 샤드라크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다행히 이번 교역에 성공하여 무사히 돌아오면 그 옛날 조난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처럼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거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안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가서 성단수와 제일 가까운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늘 샤드라크가 한창 때의 나이에 무릎을 꿇었던 그 성단수 앞 계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에 샤드라크의 무릎이 닿았던 그 지점을 한치도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았던 샤드라크의 뒷모습, 그리고 그 옆 계단에 올려놓았던 그의 모자까지도. 조안나는 생각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남편은 틀림없이 다시